본 영상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자,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에 그야말로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인데요. 이게 과연 우리 기업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끔찍한 재앙의 시작일까요? 자, 이 복잡한 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읽어봐야겠죠? 시작부터 헤드라인이 아주 살벌하죠? 이건 뭐 거의 전쟁 선포나 다름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물리겠다. 이건 사실상 HBM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핵심 공급망을 정조준한 거죠. 제 눈에는 이게 꼭 1980년대 일본 반도체를 주저앉혔던 플라자 합의의 데자뷰처럼 보이더군요. 과연 역사는 반복되는 걸까요? 모두가 HBM을 외치면서 장밋빛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찬물에 확 끼얹은 격이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슈퍼사이클은 끝난 건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진짜 기회는 항상 공포 속에서 나오니까요. 데이터를 보면서 차분하게 답을 찾아보죠. 첫 번째 선수는 단연 SK 하이닉스입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환호할 때일수록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눈부신 100조 원 이익 전망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함정은 없을까요? 한번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나온 전망치인데 100조 7천억 원.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죠? 대한민국 제조업 역사상 이런 이익 규모는 본 적이 없습니다. AI 혁명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이 숫자 하나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제 월급 빼고 정말 다 오르는 세상이네요. 이 엄청난 성장의 동력은 바로 트윈 엔진 효과 덕분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매출 성장률도 대단하지만 오른쪽 영업이익 성장률은 무려 113%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AI 서버용 HBM이 앞에서 힘껏 끌어주고 공급 부족에 시달리던 범용 디램이 뒤에서 팍팍 밀어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트윈 엔진인 셈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펀더멘털이 완벽해 보일 때 오히려 차트, 즉 기술적 지표는 우리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마치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건강검진 결과지에 작은 경고 수치가 뜬 것처럼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회와 리스크가 갈리는 겁니다. 자, 이건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뽑아본 하이닉스의 기술적 진단서 같은 겁니다. 보시면 RSI나 MACD 같은 단기 모멘텀 지표들은 죄다 파란불,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죠. 특히 저 스토캐스틱 지표는 96, 거의 100에 육박하면서 이거 너무 과열됐어요 라고 소리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화면 맨 아래 저 200일 이동 평균선을 한번 보세요. 이건 장기적인 추세, 말하자면 기업의 펀더멘털, 체력 같은 건데 여전히 굳건하게 매수 신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넘게 이 바닥을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진짜 좋은 기업은 단기적인 파도에 흔들릴 순 있어도 결국엔 자기 가치를 찾아가더라고요. 마치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량주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플레이어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한때 HBM 시장에서 주춤하면서 자존심을 제대로 구겼었죠. 하지만 역시 거인은 거인이었습니다. 시장의 우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만한 아주 결정적인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이 타임라인이 삼성의 반격 스토리를 그대로 보여주죠. 2025년 내내 삼성 HBM은 끝났다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런데 4분기에 20조 원이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의 뒤통수를 딱 쳤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차세대 HBM4 양산 시점을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겨버린 겁니다. 이건 사실상 엔비디아의 차세대 칩 시장은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어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기술적 지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얼티밋 오실레이터. 이름이 좀 거창하죠? 간단히 말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 세 가지 시간대의 주가 힘을 종합해서 여기가 찐바닥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30 아래로 떨어지면 비관론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한 과매도 상태로 보는데 이게 바로 역발상 투자자들이 군침을 흘리는 시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기술적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RSI, MACD 같은 대부분의 지표들은 여전히 힘이 없다, 팔아라 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얼티밋 오실레이터가 28.264, 그러니까 30 아래로 뚝 떨어지면서 여긴 공포 구간입니다 라는 신호를 명확하게 보내주고 있죠. 이게 바로 워렌 버핏이 말한 남들이 공포에 질려 팔 때 우리는 조용히 주워 담아야 한다는 그 시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지표 하나만 믿고 뛰어드는 건 위험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도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전혀 다른 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트럼프 관세라는 거대한 장벽에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이걸 돌파하기 위한 계획이 마치 잘 짜인 군사작전 같아서 아주 인상적이더군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현대차의 딜레마와 기회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막대를 보시면 관세 폭탄에 대비한 충당금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거의 40%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악재죠. 하지만 오른쪽 막대를 보세요.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와중에도 하이브리드 차 판매는 오히려 27%나 급증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근본적인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내놓은 3단계 돌파 작전이 이겁니다. 첫째, 미국 생산 방패. 아예 조지아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내 생산량을 연간 100만 대까지 늘려서 관세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아주 전공법이죠. 둘째, SDV로의 완전한 변신. 이제 자동차를 굴러다니는 쇳덩이가 아니라 스마트폰처럼 계속 업데이트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기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보틱스를 통한 도약. 이 부분이 정말 야심찬데요.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를 실제 생산 라인에 투입해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를 제어하는 피지컬 AI 기업으로 가치를 재평가받겠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이 세 선수의 상황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한 체스판 같죠?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이 복잡한 판 위에서 어떤 수를 둬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3가지 생존 시나리오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패권 전략입니다. 이건 정치나 관세 같은 노이즈는 결국 지나간다. 승부는 오직 기술력으로 결정된다고 믿는 분들을 위한 전략입니다. 당연히 현재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최우선 타겟이 되겠죠.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가 그 믿음을 뒷받침해주고요. 다만 리스크는 명확합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크고 만약 AI 하드웨어 경쟁 구도가 조금이라도 바뀐다면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관세 방어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큰 기술 사이클에 베팅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가장 큰 리스크, 즉 트럼프 관세를 가장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이라는 가장 확실한 방패를 든 현대자동차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전략의 성공은 전적으로 미국 시장의 경기가 받쳐줘야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복잡한 SDV 전환 계획을 얼마나 잘 실행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이건 일종의 역발상 투자에 가깝습니다. HBM 시장에서 화려한 컴백을 노리는 동시에 반도체 외에도 여러 든든한 사업부를 갖춘 균형 잡힌 거인에게 투자하는 거죠. 앞서 기술적 지표에서 과매도 신호가 떴던 삼성전자가 바로 이 전략에 딱 들어맞습니다. 기술 성장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HBM4 경쟁에서 정말로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리스크입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미래를 족집게처럼 맞추려고 애쓰기보다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오늘 살펴본 이 세 기업의 전략처럼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체스판에서 어떤 말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체스판에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시황 분석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였습니다.